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록독일어의 4강을 공부할 건데요. 4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4강에서 공부할 내용은 요거의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의문문은 앞에서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독일어의 의문문은 아주 간단한데 뭐냐면은 동사와 주어가 자리가 바뀌면 돼요. 보통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오고 주어가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게 일반적인 평서문이에요. 근데 의문문을 만들려면은 그냥 요 동사와 주어가 자리가 바뀌면 됩니다. 크로스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당신은 수민이구나 라고 말하고 싶으면 Sie sind 수민 하는데 요거를 당신이 수민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동사와 주어를 크로스, 자리를 바꿔준다. 동사가 첫 번째 위치, 주어가 두 번째 위치에 갑니다. 그래서 sind Sie 수민 하면 돼요. 자, 의문문이 됐으니까 물음표가 나오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위에를 올려 읽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장의 첫 번째 자리를 동사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쓴다. 요거는 알파벳 쓰는 나라에서는 그냥 다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sint의 s를 대문자로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의문문을 만들 때는 통상 주어 동사의 어순인 문장을 뒤집어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만든 다음에 어,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장 맨 끝에 의문사를 붙여주면 끝입니다. 요걸 말로 할 때는 끝을 올려 읽는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수민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자, 의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sind Sie 동수 und 민수 이렇게 말하면 무슨 문장이냐면 당신들은 동수와 민수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볼게요. ist er 진? 그가 진인가요? 이 문장의 평서문은 뭐냐면 er ist 진인 거죠. 그가 진이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되고 뒤에 의문사를 붙인 거죠. ist er 진? 그가 진인가요? 자, 이번에는 제3자 그녀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ist sie 수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요거는 영어의 어순도 똑같아요. 영어의 어순하고 큰 차이가 없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영어와 독일어는 어순의 차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영어에서도 그냥 동사와 주어를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영어에서는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한해서죠. 독일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관적이다. 동사가 일반 동사든 사인 동사든 간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되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조동사를 쓰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부분이에요. 예, 적어도 의문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당신이 지인이군요 라는 다른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은 Sie sind Jin. 예. You are Jin.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죠. You are. 예.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진과 수민이구나.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썼다는 거는 칭칭으로 복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아니고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어를 쓰는 거죠. 자, 이어는 복수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동사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sint가 아니고 seid죠. 이어에 한해서는 seid다. 자, 너희들이 진과 수민이구나. ihr seid 진 und 수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들은 크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sie를 쓰는데, 자, sie는 단수와 복수가 같고 동사의 형태도 똑같아요. 그래서 sie sind까지는 똑같아요. 뒤에 형용사도 사실은 똑같죠. sie sind groß. 자,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칭칭으로 부르면서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상대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 주변에 관련된 맥락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어로 당신들은 크군요. 요거를 번역을 하세요 하면 요거는 뭐 명확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좀 실감나게 실생활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대화 장면을 좀 했는데 조금 이게 정상적인 대화냐 하는 그런 대화들이 좀 나왔죠. 뭐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가진 어휘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어휘와 문법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냐 하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뭐 아직도 아주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화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화를 만들었고요. 아가 구튼 탁 하고 인사를 했어요. 자, 구튼 탁이라는 인사는 친한 사이에서 하는 인사는 아니죠. 좀 예의를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도 구튼 탁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짜고짜 내가 신씨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안 친한 정도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주 모르는 건 아니고 뭐 얼굴 정도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신씨. 자, 요거는 who are you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존칭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존칭 중에서 이게 지금 단순지 복순지를 보려면 맥락을 봐야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요거는 한 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ich bin 민수라고 말했어요. 자, ich bin은 I am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민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Sie sind 민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민수로군요. Sie sind 이거는 존칭이고 지금 상황을 봐서 존칭 단수예요. You are 민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당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실 조금 서로 예의를 갖추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댔다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이름을 막 부르진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누를 쓸 정도로 친하진 않은데 z를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뭐 나이도 비슷하고 좀 친하지 않나 싶은 약간 애매한 이런 관계에서 z라고 부르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내 이름만 말해? 당신도 말해야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Wie ist Ihr Name? 자, 이어는 존칭 you의 소유 관사라고 했어요. your 해당하는 겁니다.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거는 영어로는 How is your name? 이런 문장이죠. Was is your name? 그럼 너 이름은 뭔데? 당신 이름은 뭔데?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어감이 있고요. Wie ist your name?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게 좀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My name is 수민이라고 말했어요. My name is 수민이죠. 자, my는 나, 이시의 소유 관사예요. 나의 이름은 수민입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아하, 이어 남의 이스트 수민이라고 말해요. 자, 이어 남에는 여기서 나왔었죠. 당신의 이름은 수민이군요. your name is 수민. 당신의 이름이 수민이군요. 이런 문장입니다. 자, 요거는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니고 앞에서 말한 대로 이름은 모르지만 조금 안면 정도는 있다. 이런 사이에서 이름을 알고 싶을 때 자,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군요. 네, 제 이름은 뭐예요? 자, 요 대화도 제가 아주 부드러운 대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서로 Z를 쓰는 이런 단계의 관계에서 그냥 다짜고짜 만나가지고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주 썩 부드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대개는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나를 먼저 밝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저거 다 따질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도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뭐가 더 부드럽게 말하는 걸까를 막 생각하기보다는 뭐라도 말하세요. 뭐라도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발음과 어휘와 이런 하고 다니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건데 그 누구도 화내지 않고 답변을 잘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수민이 민수에게 물어봐요. 민수, was ist das? 이것은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민수가 Das ist ein Apfel. 그것은 하나의 사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This is an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과가 그렇게 궁금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독일어를 물어보는 거겠죠. 이거를 뭐라고 해? 요거를 독일어로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독일어로 뭐라고 해? 라고 하는 말이 썩 쉽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사과예요. 라고 민수가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다시 오, ist das ein Apfel? 지금 의문문을 연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동사 주어만 뒤집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과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가 귀찮아하지 않고 잘 대답을 해줘요. 야, das ist ein Apfel. 그것은 하나의 사과라고. 네, 그것은 사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수민이 이제 고마운 거죠. Dankeschön. 자, 그냥 danke 하면은 아주 공손한 표현은 아니다. 그냥 친한 사이에서 하는 거고요. 정말 고마우면 좀 어려운 사이에서 Dankeschön까지 말해줘야 좀 공손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됩니다. Dankeschön. 고맙습니다. 이제 가라고. Auf Wiedersehen. 다 물어본 거예요. 이름도 물어봤고 사과도 물어봤으니까 가세요. Auf Wiedersehen 하고 말합니다. 민수도 또 착하게 Auf Wiedersehen.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실은 요 정도 되는 사이에서는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이름도 통성명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그냥 친하게 추스 이렇게 인사하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켜보자. 그래서 Auf Wiedersehen 하고 인사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부드러운 대화는 아니지만 요 정도 우리가 길이의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독일어를 많이 배웠다. 이 단계에서 라는 거로 좀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가번이요. 연습 문제 가는 앞에 나온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제가 발음은 계속 앞으로도 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조금 퍼센티지가 줄어들겠지만 조금 더 나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Deutschland, Euch, Fräulein, Schweiz. 4번인 거 아시겠죠? 자, 에우, 얘네들은 오이 발음이 나고요. umlaut 우, 얘도 마찬가지로 오이 발음입니다. 근데 얘는 오이가 아니고 아이 발음이 나죠. 자, 2번 Katze, Vater. 여기 밑줄 여기까지만 있어야 돼요. Vater, Fragen, Draht. 자, 이 중에서 누가 단모음이냐? 얘죠. 얘는 뒤에 자음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자음, 모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는 자음이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모음이 아니다. 상모음이다. 왜냐면 모음 다음에 하가 나오면 이 하는 묵음이 되는 대신에 앞에 나온 모음을 장모음으로 만들어주니까 t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단모음이다. 그 다음 볼게요. Liebe, Eisen, Chemie, Igel. 자, 이 셋은 다 이 발음이 나고 장모음인데 얘는 아이 발음이 나는 거예요. 얘랑 같은 거죠. 슈바이츠와 마찬가지로 얘도 아이젠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 요거는 스펠은 다르지만 이 다음에 자음 다음에 모음이 나왔으니까 얘는 장모음이 돼서 이 발음이 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halb, brot, bruder, Februar. 자, 이 배 발음이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거를 본 건데요. 1번은 배가 단어 맨 끝에 나왔기 때문에 음절 맨 끝에 나왔기 때문에 배가 아니고 프가 됩니다. 그래서 halb 얘가 답이죠.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발음되고 있어요. brot, bruder, Februar 다 그 발음이 나죠. 자, 이번에는 치하 발음입니다. 치하는 아, 오, 우 이렇게 우리가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그런 소리 뒤에 나올 때는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기 위해서 흐 발음이 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히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런 경우요.
Mädchen. 이것도 echt. 이것도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얘는 brauchen. 이거는 아우 하고서는 뒤에서 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하자. brauchen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생긴 거는 우처럼 생겼지만 발음이 오이잖아요. 앞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이 허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앞쪽으로 갔으면 앞으로 가자. 일관되게. 그래서 어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말러 woher Sohn.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모음 다음에 하가 나왔기 때문에 하가 묵음이 되면서 장모음을 만들어줬어요. 앞에 모음을. 그런데 얘도 모음 뒤에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원래 뭐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헤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이 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예요. 보헤어. 이런 애들은 원래 출신을 우리가 존중을 해준다. 안 그러면 어떤 단어가 합해가지고 이 단어가 됐는지 모르니까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 답이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S의 발음을 물어보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SCH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1번 Student, 2번 Schüler, 3번 Sechs, 4번 schö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2, 4번은 스펠은 다르지만 다 쉬 발음이에요. 특히 이 녀석. 얘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 S 다음에 T나 P가 나오면 S가 쉬 발음이 된다. 이 규칙에 따라서 스튜던트가 된 거예요. 자, 반면에 3번은 S 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S가 Z 발음이 난다. 이 규칙에 의해서 Zex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8번 보겠습니다. Hund, Geld, Tafel, Name. 자, 요거는 네 발음을 물어보는 건데 약간 엉뚱하게 태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은 전부 트 발음이 나는 거잖아요. 자, 4번은 네가 단어 맨 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평범한 소리가 나고 1번과 2번에서는 단어 맨 끝에 나오니까 느가 무성음 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타펠의 트하고 또 우연히도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Wiedersehen. 자, 이 S 다음에 모음이 나왔으니까 S가 Z 발음이 나요. 2번도 마찬가지. Z. 3번은 morgens 하고 문장 맨 끝에 단어 맨 끝에 나왔기 때문에 S가 무성음으로 소리 납니다. morgens. 4번은 S 다음에 모음이 나왔으니까 Z 하고 유성음이 나죠. 젠 소리가 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Fußball, Stadt, Eins, Fuß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3, 4번은 전부 그냥 스 발음이 나는데 2번은 아까 요거랑 같은 규칙이에요. S 다음에 테나 페가 나오면 단어 맨 앞에서 S 다음에 테나 페가 나오면 발음상 S가 쉬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발음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인칭 대명사나 동사를 적절한 위치에 써 넣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wer, sie. 자, 이 sie가 단순지 복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녀 sie나 그들 sie는 아니죠. 이건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이게 단순지 복순지 몰라도 sind다. wer sind sie? 이건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대답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사가 bin이잖아요. 이 동사를 취할 수 있는 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Ich bin 민수. 난 민수예요. 자, Ihr Name.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Wie ist Ihr Name다. 마스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약간 따지는 것 같잖아요. What is your name? 그러면 약간 취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Wer ist Freund? 자, who is your friend예요. 누가 당신의 남자친구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당신의에 해당하는 소유 관사는 뭔가요? ihr.
이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대문자 이어가 됩니다. 이어. 그래서 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써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뜻대로 안 되네요. 이어. 요거예요. 자, 그가 당신의 남자친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당신의 남자친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Er ist ihr Freund. 이럴 텐데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더 앞으로 나온 거죠. Ist er ihr Freund? 당신의 남자친구인가요?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건 보통 나의 이름에 해당하겠죠. 당신의 이름을 내가 가르쳐 주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마인을 쓸 겁니다. Mein Name ist 수민. 자, 그는 학생인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주어가 지금 에어잖아요. 요거에 대한 동사는 ist다. 그가 학생인가요? 그 다음, 요게 주어 자리에 나왔어요. 요거는 아마 너희들, 아마가 아니고 확실합니다. 너희들은 젊구나, 융 이런 말이죠. 주어가 이어면 동사는 뭐냐면 cite. 당신은 학생인가요? 요거는 단수지만 상관없다. 이거는 단수와 복수가 같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는 것만이 중요하다. 당신은 학생인가요? Sind Sie Student? 이런 문장이고요. 네, 나는 학생이에요. Ja, ich bin. 네, 나는 학생이에요. 주어가 이시면 동사는 bin이 되죠. 자, 여러분 나중에 요 수업이 끝나더라도 한번 스스로 요 빈자리에다가 넣어보시고 교과서에 빈자리 한번 넣어보시고 계속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 한국어를 독일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민입니다. I am 수민인데 그거를 독일어로 그대로 옮기면 Ich bin 수민, I am 수민 이렇게 되겠죠. 너는 민수구나, 네가 민수구나 이런 문장이에요. 너라고 썼다는 거는 친칭을 써달라는 얘기죠. Du bist, du는 best다. 그리고 너는 민수구나 이런 문장입니다. 당신은 민수입니까? 자, 요번에는 의문문인데 당신이 주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Z가 주어니까 Z에 대한 동사는 sind를 쓸 거잖아요. sind를 쓰고 주어를 쓸 겁니다. sind Sie 민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저 요거는 seit ihr 하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동사와 주어만 바꾸면 좋은데 4번은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어요. 의문사는 무조건 문장의 맨 앞에 쓰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wer seid ihr? 너희들은 누구니? 이런 문장입니다. 그녀는 누구야? 자, 이것도 똑같아요. where가 의문사니까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녀가 주어니까 she가 주어니까 she에 대한 동사는 ist잖아요. 그죠? wer ist sie? 그녀는 누구야? 그는 토마스야. 그는 토마스다. 주어가 e어예요. 자, e어에 대한 동사는 er ist죠. 그 다음에 그는 토마스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7번은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들, sie. 조금만 가지고서는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인지 당신인지 당신들인지 그녀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어가 주어져 있죠. 그들은 동사는 sind, 지민, und, 진.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Wer sind Sie? 단순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정도의 독작은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5개만, 5개? 6개? 7개. 7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니? 자, 이것도 영어로는 who are you예요. 그런데 주어가 뭔가요? 이어죠. 그래서 동사가 cite, 이어. 이렇게 되겠죠. 다르다. 똑같은 한국어는 다르죠. 영어로는 똑같지만 독일어로는 달라진다. 이게 존칭이냐, 친칭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wir, 동사는 자동으로 나오죠. sind, 지민,
und 진 이렇게 되죠. 그는 나의 남자친구예요. 주어가 뭔가요? 주어가 에어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자연스럽게 er ist. 나의 남자친구예요. 친구는 프로인트죠. 프로인트인데 나의가 뭐더라요? 네, 나의는 마인입니다. 마인 프로인트. 그는 학생이에요. 영어로는 he's a student예요. 그러나 독일어로는 관사 안 쓴다고 했습니다.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보호로 사용됐을 때 관사 쓰지 않는다. 그는 학생입니다. Er ist student.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학생입니까? 자, 주어가 sie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자연스럽게 sind가 된다. sind Sie student? 당신 학생인가요? 이런 문장입니다. 자, 당신들은 젊군요. 옆이 보면 반말 같지만 존칭이다. 그래서 Sie sind jung. 이걸 왜 내가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Sie sind jung. 당신들은 젊군요. 그랬더니 아주 거만하게 우리는 젊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젊어요. Wir sind ju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의 내용이고요. 제가 푸는 거를 봤을 때는 그래 뭐 이렇지 뭐 하고서 슥슥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써보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써보는 것도 이게 타이핑을 해볼 때하고 내가 연필을 쓸 때하고 또 달라요. 그게 정말 재밌는 거는 내가 써볼 때하고 말을 할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완전히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펜 갖다 놓고 직접 써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원래 이제 제가 이걸 안 써놨잖아요. 안 써놔 있는 요 문장들을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문장을 계속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자기 것이 될 텐데 여기서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면서 내 것이 아니고 배웠지만 배운 게 아닌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록 가장 간단하진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동사 자인 동사지만 요 자인 동사와 주어가 일치,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어그리먼트 한다는 뜻이에요. 예, 문법적인 용어인데 일치하는 것을 아주 입에서 툭 나올 때까지 숙지하시면 요 다음 과정이 쉬워요. 근데 요거를 그냥 그래 교수님 잘 하시네 요렇게 하고서 그냥 슬슬 넘어가면은 그건 그냥 교수님 지식이다. 여러분의 지식이 되지 않아요. 잔소리가 길었는데 그만큼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전 잔소리 안 했는데 수업 시간에만 하고 동영상에서는 안 했는데 오늘 잔소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써보시고 말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까지 연습하는 동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uf Wiedersehen!